지금 일단 앉는 것부터 좀 삐딱하게 앉았고, 지금 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오른쪽만 견갑이 빠져있고 좌측은 빠져있지 않고. 이제 세 가지 동작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알려드리고 이거 하시면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지금 운동하시는 대로 운동을 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뭉트니스의 김소원 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불균형 피드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김세모님이고요. 일단 소개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는 2년이 넘었고, 항상 신발 밑창이 한쪽만 달아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것도 이제 내 몸이 틀어졌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고요. 이미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시리즈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물건을 쌓으면은 당연히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틀어진 걸 알고도 운동을 정확하게 내 몸에 맞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불편해졌다. 다만 몸이 좋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운동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디가 틀어진 것 같다, 어디가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보고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모님 자세 영상을 확인해 보실 텐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사진으로 캡처해서 대체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뒤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레스프레드를 잡으려고 하는 모션을 취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몸 자체가 골반이 우측으로 빠져있고 상체는 좌측으로 쏠려있죠. 이 상태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좌측 견갑의 상방회전이라든지 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우측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고, 우측은 상대적으로 견갑이 하방회전되어 있고 하강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자, 그러면은 이게 서 있을 때만 해당이 되냐? 아닙니다. 아까 소개 그래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지만, 운동을 할 때도 당연히 운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내 몸 상태가 내가 운동하는 방법이고, 내 운동을 모든 거를 대변해주는 게 지금 내 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의 모양이라든지 근육의 발달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 영상을 쭉 보내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쿼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가셔서 바를 견착을 하고, 지금 이제 그냥 봐도 내려가기도 전에 바를 언렉해서 이제 뒤로 들고 오는데도 불안한 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잡고 내려가는데 벌써 불안해요. 지금 이게 본인이 다룰 무게가 아닌데 내려가면 발이 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하단 구간에서 제가 잠깐 영상을 멈췄는데, 이 발이 들려있는 거 보이시죠? 발이 계속 안으로 무너졌다 밖으로 나갔다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좌측이.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갈 때 덜덜 떨리는 게, 중량이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퇴사두와 이두가 앞뒤 이제 짝힘으로 서로 제 역할을 1대1 비율로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관절 신전 근육과 굴곡 근육이라고 해요, 앞뒤 근육을. 근데 그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니까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자,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몸에서 광배근, 대흉근, 삼각근 중에 이 근육을 똑같은 두께로 잘라서 펼칠 때, 면적을 확인했을 때 어떤 근육이 가장 클까요? 정답은 삼각근입니다. 물론 이제 근육의 발달도에 따른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 몸을 실제로 이제 해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의외로 광배근의 면적이 제일 작다, 삼각근이 가장 크고 근소한 차이로 대흉근, 그 다음이 광배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삼각근은 구 형태, 원형 형태의 방추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힘을 쓰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슴 등 하체가 대근육이라고 하고, 어깨나 팔을 약간 소근육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가슴 근육이라든지 뭐 등 근육에 파열이 되고 손상이 나타나면은 사실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가슴 근육이 파열된 회원님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고, 저도 이 쇄골지에 있는 가슴 근육이 파열이 됐었어요. 뭐 특정 동작만, 상완골이 이제 과하게 뒤로 빠지는 이런 동작만 조금 불편했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깨가 파열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 몸이 환자라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데, 어깨 아프면 진짜 이 팔 자체를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깨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한 봄, 여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업하다가 보여드려야 되면은 이 팔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튕겨서 보여주거나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리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어깨의 근육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한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갑자기 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흥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능적인 걸 볼 때 벤치프레스나 등 운동보다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더
더 먼저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다음 오버헤드 프레스를 본다 이 얘기고요. 자, 오버헤드 프레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버헤드 프레스를 미는데 일단 그립 자체가 썸리스 그립 같아요. 이거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의 이 엉덩이 주변, 우리가 코어라고 말을 하는 엉덩이 아랫배, 요 허리 쪽 요 라인에서 엄청나게 떨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을 할 때에는 체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지, 팔다리가 움직여지는 게 사슬을 잘 잠궈놓고 우리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심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무게를 그냥 버티면서 체간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이런 책 같은 경우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액체, 뭐 사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긴장도 더 많이 되고 동원되는 근육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체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 중량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랩풀다운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앉는 것부터 좀 삐딱하게 앉았고, 지금 당길 때 보면은 그 체간이 안 잡히니까 그냥 허리만 바짝 꺾은 채 좀 희한하게 내려왔어요. 일단 팔 힘으로 내려온 게 보이고, 지금 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오른쪽만 견갑이 빠져있고 좌측은 빠져있지 않고. 지금 세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총 평가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체간의 안정성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 두 번째, 좌우 고관절의 기능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간의 안정성과 이제 고관절의 기능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 운동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일단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을 좀 점차 올라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타이어가 자전거 바퀴인데, 내가 외관이 페라리라고 자전거 바퀴를 달아놓고 시속 200km, 300km를 밟으면은 터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체라든지 체간에서 버텨줄 수 있고 지지해줄 수 있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건 괜찮아요. 당연히 고중량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상급자들의 이야기고, 지금 세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세 가지 동작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알려드리고 이거 하시면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운동 자체를 배우지 않거나 지금 운동하시는 대로 운동을 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모님 같은 경우에는 꼭 운동을 배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입니다. 최대성님. 소개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님. 너무나 심각한 내 몸 상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게요. 제가 웬만해선 심각하다고 안 하는데, 우리 프레스류 운동을 할 때 좌측 팔꿈치의 통증, 뭐 요거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뭐 이제 팔 구조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견갑 상완 리듬 때문일 수도 있고, 척추의 회전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두 운동을 할 때도 통증이 있다. 근데 이지발을 잡고 통증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근육 유착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순환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근육의 컨디셔닝이라고 하잖아요. 근육의 톤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상태여서 네, 계속 나타나지 않나. 그리고 체외 충격화 물리치료를 받고 좋아졌어요.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운동하면 통증이 올까봐 안 하고 있다. 이거는 박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고 나서 아픈 통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운동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운동했는데 운동하고 올 땐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서 아파. 그럼 잠이 문제인 거예요. 잠을 잘못 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할 때 불편해. 그럼 일상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고 했는데 운동 안 하니까 괜찮아졌어. 근데 다시 운동하니까 아파. 이런 100%가 아니죠. 200% 운동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 배우셔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서 있을 때, 걸을 때 허리가 통증보다 약간 뻐근
차분하고 부하 걸린 느낌. 자, 요거는 불균형 피드백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측 무릎에 약간의 과신전이 나타나면서 골반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측이 내가 뭔가 잘 과신전이 되면은 좌측 견갑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특이사항을 적어주셨는데 우측 발목 뼈 조각 제거 및 인대 봉합 수술.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삐거나 이러면은 발의 뼈가 26개예요. 한쪽당. 근데 이게 발목이 삐끗삐끗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조각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 공간에 끼어있고 막 이제 다른 조직들이랑 이렇게 결합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걸 긁어내는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대 봉합 수술도 하셨고, 그리고 1년 뒤에 13개월 뒤에 비슷한 수술을 해서 우측 발목 가동성이 안 좋다, 밴드 걸어놓고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밴드 걸고 이런 동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자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과신전이 보여요 지금. 근데 무릎의 과신전은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고,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사실 불균형이라고 할 만한 건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정상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척추의 굴곡 기능, 신전 기능이 1대1인 게 가장 좋은데, 굴곡 기능과 신전 기능을 놓고 봤을 때 굴곡 기능이 좀 더 세요. 조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세요. 수치화 하자면은 10대 10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한 5대 15? 굴곡이 훨씬 세요. 굴곡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말린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등 근육에 두툼하게 잘 올라와 있어요.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후면 삼각근의 발달도나 모양을 봤을 때 몸이 약간 라운딩 되어 있고, 좌측 견갑과 우측 견갑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좌측 견갑의 하각이라고 하는 요 아래쪽 부위가 조금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다. 하각이 조금 더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틀어진 거를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운동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밀리터리 프레스를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 요 불편한 거, 사실 잡았을 때는 지금 괜찮아요. 움직임 자체가 언렉하고 뒤로 나와 계신데 요건 괜찮고, 근데 밀면서 견갑 리듬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보이죠? 다 밀었는데 어때요? 왼쪽 주먹이 뒤로 오고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살짝 돌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바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다시 이거를 천천히 보면은 밀 때 모션이 좌우가 달라요. 미는 순간 왼쪽이랑 오른쪽이 조금 달라져서 왼쪽 같은 경우에 밀면서 과신전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좌측 팔꿈치에도 조금 염증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깨 운동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스쿼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쿼트 지금 바를 메고 뒤로 나왔는데 이 견갑 조금 아래쪽까지는 허리 근육, 등 근육에 광배근, 하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만 이 하단부에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의 신전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작용이 좀 나타납니다. 왜? 척추가 다 잘 잡혀있고 잠겨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만 잠겨있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럼 내려가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면서 지금 말씀드렸죠. 고관절의 굴곡. 허벅지가 내 몸으로 가까워지는 걸 굴곡이라고 하는데, 이 굴곡이 잘 나타나지 않고 조금 멀리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상체가 접히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간 스쿼트 드리프트 이런 느낌으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사진으로 제가 자세 사진 피드백 해드릴 때 우측 견갑의 하각이 조금 더 아래 있고 좌측이 들려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스쿼트 하시는 영상을 보시면 어때요? 이 모션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측 같은 경우에는 뭐 외복사근, 뭐 등간근, 전거근, 그리고 견갑 주변부 후면, 전면, 측면의 힘을 딱 견고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왼쪽은 그러지 못하고 얘가 자꾸 빠지니까 도는 거예요. 네, 스쿼트 측면 영상도 나오네요. 보시면 어때요? 내려가면서 스쿼트 리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키에 따라서 좀 보여지는 움직이는 길이가 다른데, 네, 키가 80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스쿼트하는 속도로 봤을 때. 그래서 저 정도 틀어져 보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똑같은 체형의 분이 키가 185가 넘는다 이러면은 엄청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운동 이제 거리랑 비례하는 거라서 우리가 총을 쏠 때 가까이 있는 걸 맞추면은 쉽게 쏘겠죠.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역 하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거 각도 1도만 잘못 쏴도 어떻게 돼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면 클수록 중량을 제대로 전달해 주기가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랑 스쿼트 확인해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랩풀다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랩풀다운 잡고 앉았는데 골반 그래도 괜찮게 잡혔고요. 그래도 운동의 근육의 발달도로 봤을 때 좀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행잉 상태로. 근데 좌측 견갑만 많이 빠져있고 우측 견갑은 안 뜯겨 나온 건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승모근을 보면은 좌측의 상부 승모근은 내 귀랑 거의 닿아 있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비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당기면 당연히 견갑이 왼쪽은 바깥쪽에서 움직이고 마지막에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춰서 맞추는 느낌. 네, 척추를 전체적으로 쓸 줄을 모르니까 이 상부만 너무 과하게 펴서 약간 우리가 등 하부보다는 조금 중부, 승모근에 좀 집중이 많이 된다. 대원근 쪽에 좀 더 에너지가 많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성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목 수술을 2번 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의 회전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는데 일단 무릎의 과신전이라든지 그리고 체간의 회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제가 2가지 정도 동작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관절 굴곡근에 대한 강화와 견갑상을 리듬을 잡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대성님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 몸이 뭔가 안 나오고 망가진 걸 아는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해버려서 이게 소프트웨어, 뭐 힘이 쓰이는 순서, 뭐 견갑상할 리듬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망가져서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님 같은 경우도 좀 운동을 한번 내 몸에 맞게 일단 발목의 정상화부터가 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맞춰놓고 척추의 이런 회전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약간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운동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루틴을 구성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보강 운동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하면 뿅 이러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서 딱 특정 동작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진짜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내가 보상작용이 나타나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했던 척추의 회전, 견갑 상완 리듬의 좋은 동작 2가지를 이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좀 꾸준히 따라 해주시고 그 다음 본인에게 필요한 좀 보강 운동들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적은 횟수라도 누군가에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장윤호님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부러운 나이네요. 제가 나이를 부러워할 줄이야. 자, 일단 운동 시작할 때부터 익상견갑이 있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회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몸이 틀어진 걸 알고 운동을 시작하면은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면요. 배우면 괜찮죠. 그게 아니고 혼자서는 사실 내 몸을 뭔가 통제하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운동하다가 팔꿈치 내치기 미세 골절이 됐다. 어떤 운동을 하셨길래 2개월간 깁스를 했죠. 좌측 팔꿈치 내치기, 내측상과 뭐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면 모를까. 근데 부상 이후 풀업푸시업을 열심히 했는데 11월, 12월 사이에 이제 턱걸이 항상 어깨 통증을 달고 운동을 했다. 아니 학생, 아니 아프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아니 자, 깁스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맨몸 운동 풀업푸시업을 열심히 하는데 11월, 12월부터 아팠대. 근데 3월까지 그러면 몇 개월이요? 7, 8, 9, 10, 11, 12, 1, 2, 3 9개월을 그냥 한 거예요. 참고. 자, 일단 우리 윤호 아프면 운동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게 관절이나 뼈는 머리카락처럼 빠지고 다시 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돼서 어렸을 때 손상된 것도 나중에 40, 50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쉽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인 30대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나 무릎에 이제 흉터 없다, 정강이나 무릎에 하시는 남자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흉터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생긴 흉터도 평생 가요. 그 말은 우리 겉에 있는 피부 조직도 그만큼 물론 재생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 손상 자체가 다 낫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몸을 좀 아껴 써야 되고 이건 네, 지금 일단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다 관상면이라고 하는 이제 앞뒤 사진만 봤으니까 시상면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견갑이 조금 뭐 익상까지 하기는 그렇고 견갑 상한 리듬이 조금 망가지고 척추가 굳었구나 하는 정도예요. 반대편 이제 왼쪽 보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어깨가 더 튀어나와 있구나, 상완 골두가 더 앞으로 발사되어 있구나, 12시 방향이 아니라 11시 방향으로 나와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후면 보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견갑 모양이 약간 들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척추가 많이 휜 건 아닌데 조금 분절 기능이 떨어져서 척추의 기능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호 학생도 좌측 견갑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이게 진짜 맨몸 운동을 좋아하는데 못하는지 풀업 영상은 없고 이제 푸시업 그리고 랩풀다운 그리고 3두 운동을 보내줬습니다. 과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푸시업을 하는데, 사실 맨몸으로 푸시업을 하려면은 가슴이 바닥에 닿는 게 좋거든요. 요게 찍은 각도가 조금 애매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긴 그런데, 자, 푸시업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정수리가 많이 찍혀서 잘 안 보이는 관계로 패스하고 랩풀다운과 이제 3두 운동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랩풀다운 하는 거를 보면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간이 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완골을 이용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손목과 팔꿈치로만 이렇게 끌고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체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끌고 와줘야지 등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상완골에 내회전이 걸리면서 전완근에 좀 힘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서 하는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기면서 손목 먼저 이렇게 당겨오죠. 3두 영상 보겠습니다. 3두도 이제 라트익 스컬 크러셔, 머리가 빠개질 수 있다고 해서 스컬 크러셔라고 하는데 실제로 빠개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두 운동 뭐 괜찮게 해요. 근데 이제 가동 범위가 조금 짧고 이게 더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가동 범위를 제한을 해서 하게 되면은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접히면서 3두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반만 접게 되면은 이게 끝부분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근육을. 그래서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가동 범위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고, 선수분들처럼 몸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목적에 맞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윤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앞에 나온 형님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해보면은, 제일 어렸던 회원님이 14살이에요. 14살인데 측만증이 50도가 넘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안 했거든요. 뭐 다른 측만증이 있는 비슷한 각도가 있는 회원님이 1년 이상 해야 좋아지는 정도를 3개월 만에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성장기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하는 게 좋고, 고등학생이어서 PT를 받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 뭐라고 좀 말을 해야 될지 그렇긴 한데, 일단 한 줄로 좀 몸 상태를 정리를 해주자면은, 체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여태까지 말했던 코어를 쓰는 잠그는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각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먼저 다 열어놓고 그 관절이 강해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거는 게 좋은데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골반이나 요추라고 하는 이 허리 쪽 코어 이런 게 잘 잡히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관절의 굴곡 신전 기능, 허벅지를 앞으로 들고 뒤로 미는, 정확히 말하면 뒤가 아니라 아래로 밀어주는 이런 힘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미는 거를 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관절 굴곡 신전 기능에 좋은 동작 한 가지, 그리고 푸시업의 패턴을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푸시업을 하면서 좀 견갑과 상완의 밸런스도 잡아줄 수 있는 동작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좀 풀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점핑 풀업, 이렇게 제가 3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좀 열심히 하시고, 일단 내가 점핑 풀업을 계속 하다가 맨몸으로 풀업을 한 10개 할 수 있을 때, 그때 저는 머신을 잡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윤호 학생까지 해서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이렇게 세 분을 마쳤고요. 지금도 피드백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올리다가 또 뜸해지고 꾸준히 올려 뜸해지고 너무 이게 많았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그래도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스케줄을 되게 많이 정리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이제 회원님들 레슨하는 거 영상 에피소드를 쭉 올라갔잖아요. 찍을 수 있는 분들만 몇 분 찍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에피소드들이나 이제 불균형 피드백 요 두 컨텐츠는 계속 가지고 갈 거니까 얼마든지 내 몸에 대해서 좀 피드백 받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조댓구알 해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으로 더 재밌고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